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가보개혁과 을미개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개혁, 을미개혁을 통해서 그 당시의 사회에서 지향했던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시대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면 1863년 흥선대원군이 즉위하고 그 이후로 10년 후에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며 1876년에는 강화도 조약을 맺어서 본격적인 개화 정책을 추진하였고, 하지만 이런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로 그리고 99인의 차별에 대한 것으로 이모군란이 일어났고, 1884년에는 급진개혁파를 중심으로 한 갑신정변이, 1885년에는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이 우리나라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한 거문도 사건이, 그리고 1889년에는 일본의 우리나라의 곡식이 대규모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명령 방공령이 선포되었고, 오늘 배울 1894년에는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청일전쟁, 가보개혁까지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94년은 정말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가보개혁, 그리고 을미개혁,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오늘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핵심만 딱딱 얘기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자, 가보개혁은 왜 일어났느냐. 자, 가보개혁부터 우선 살펴보면 전 시간에 동학농민운동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학농민운동 공부할 때 우리나라 농민군들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힘이 없었는지 청나라에 SOS를 청합니다. 그러면서 텐진조약을 명분으로 삼아 일본도 우리나라에 오지요. 근데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일본이랑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동시에 들어오니까 정부도 농민도 모두 다 깜짝 놀란 상황에서 전주 화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 싸우지 말자. 그리고 농민군의 패전개혁안 들어줄 테니 우리 싸우지 맙시다 라고 전주 화약을 맺어서 이렇게 잘 해결이 되는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주 화약 이후에 군대를 더 주둔시킬 이유가 없어진 일본은 이제 내가 너희를 개혁을 시켜주겠다 라면서 일본이 강요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개혁이 제1차 가보개혁입니다. 자, 조선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교정 바르게 고치겠다, 그런 기구 교정청을 설치해서 자주적인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경복궁을 점령하고 김홍집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를 구성해서 군국 기무처를 새롭게 만듭니다. 이 군국기무처는 우리나라에 교정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중심으로 일본이 개혁을 실시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입니다. 군국기무처는 그 당시에 법을 만들 수도 있었고 최고 정책 결정기구였습니다. 이 가보개혁 당시 세워진 군국기무처에 일본 공사 오토리가 고문으로 참여하는 등 일본의 내정 간섭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때 1차 개혁 때는 어떤 개혁의 내용이 추진되었냐. 첫 번째,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분리하였습니다. 왕실의 일은 국내부가, 국정,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업무는 의정부가 담당하는, 그렇게 나누는 모습. 그리고 과거제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신분의 구별 없이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다음에 드디어 우리가 열망했던 신분제가 바로 가보개혁 당시에 폐지가 됩니다. 이 신분제 폐지는 갑신정변 때에도 그리고 동학농민 때에도 이 신분제 폐지 주장이 일어났었지요. 드디어 가보개혁 1차 가보개혁 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국가의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관청을 한 기관이 담당할 것을 정하였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세금을 모두 다 화폐로 납부하게 됩니다. 좀 더 근대적인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자, 그리고 과부가 다시 재혼하는 것이 허용되었고, 일찍 결혼하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의 가족들이 줄줄이 처벌을 받는 연자제, 이런 것들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좀 발전적인 모습이 들어갔고 신문제 폐지되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요? 자,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일본의 간섭입니다. 우리가 원했던 거 신문제 폐지 맞습니다. 좀 더 발전적인 모습 맞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자기네 나라의 입맛에 맞도록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농민들이 많았던 사회이기 때문에 뭐 토지 제도를 개혁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를 강한 병사를 육성하기 위한 군사 제도를 개혁한다든지 여러분 그런 내용, 군사 제도나 토지 제도 개혁에 관한 내용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정 우리가 원하는 그런 개혁은 없었다. 왜? 그런 조항이 들어가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는데 어려우니까. 자,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차 개혁도 진행이 됩니다. 자, 2차 개혁은 김홍집, 박영효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자, 고종이 이때 이것을 반포합니다. 자, 이것은 홍범 14조입니다. 선생님, 웬 뜬금없이 홍범 14조인가요? 자,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자 여기 1차 개혁 때 만들었던 기구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 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를 수립합니다. 그리고 고종이 홍범 14조라는 법안을 발표해서 개혁의 기본 방향을 밝힙니다. 가장 대표적인 내용으로 지방 행정구역을 개편한다든지 그리고 사법권, 재판을 하는 권리를 독립합니다. 예전 조선시대에는 수령, 그러니까 지방관이 재판까지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재판까지 하게 되니 권력이 집중되는 모습이 아닙니까? 권력이 집중되면 부패합니다. 썩습니다. 따라서 사법권, 재판을 하는 권리를 독립시켜서 재판소를 별도로 만들게 됩니다. 자, 이처럼 1차 개혁과 2차 개혁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신분제가 폐지되는 등의 여러 가지 개혁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계속 이어갑니다. 자,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청나라한테 요동반도를 그러니까 떼어받습니다. 영토의 한 부분을 떼어서 받습니다. 그러자 일본의 세력이 너무 커지는 것에 겁이 난 러시아, 프랑스, 독일 3국이 요구합니다. 일본한테 뭐라고? 랴오동 반도를 청나라에 돌려주라고.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했냐면 우선은 이 3국이 너무 힘이 셌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받아줍니다. 자, 삼국이 일본에게 간섭을 하여 청나라의 땅을 돌려준 사건을 삼국 간섭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일본이 그만큼 힘이 강했으나 아직까지는 삼국의 눈치를 보았다라고 이해하면 되지요. 자, 그리고 이 삼국 간섭으로 일본의 영향력이 약화되자 조선은 자, 여기 러프독 중에 러시아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은 이제부터 친하게 지냅니다. 누구와 친하게 지내냐면 러시아 사람들과 친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힘을 빌려 일본을 견제하려고 하였습니다. 왕실은 친러파 인사들을 썼고 반일 정책, 일본에 반대하는 정책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당황한 일본, 자,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 1895년 10월 8일 일본인 조폭들, 낭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우리나라 왕궁에 침입해서 명성황후를 시해 칼로 찌르고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을미년에 일어난 이런 변이 있나 해서 을미사변이라고 부릅니다. 수업 시간에 을미사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의 명성황후를 시해하였다.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더 큰 세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을미사변 이후로 다시 구성된 김홍집 내각이 태양력, 그러니까 새로운 달력을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개혁이 하나 있습니다. 단발령을 실시한다든지 그리고 군대적인 우편 사무를 실시한다든지의 을미 개혁을 또 실시하게 됩니다. 일본이 힘이 세졌고 왜 세졌냐면 명성황후를 시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개혁을 실시하는데 그게 을미 개혁이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단발령입니다. 여러분, 단발령, 머리를 자르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당연히 유교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부모에게 주신 털, 머리털 한 터럭이라도 건드리는 것은 정말 최고의 불효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를 개혁시킨다는 그런 취지로 서양처럼 머리를 잘라라 라는 걸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학교에서 머리 잘라라 하면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조선시대 때 정말 부모님이 주신 머리털 하나까지도 정말 소중하게 여겼었는데 그걸 그냥 싹둑 자른다는 거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반발이 컸습니다. 그래서 최익현이라는 사람은 내 머리를 자를지언정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 라고 단발령에 반대했고, 실제로 경상북도 안동에서는 아들이 상투를 자르자 아버지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단발령에 대한 반발이 아주 심했습니다. 단발령에 대한 반발이 심했다, 그것은 곧 일본에 대한 반발이 심했다는 걸 의미하지요.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살해되고 을미개혁으로 단발령이 실시되면서 일본에 대한 반발이 아주 커졌습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을미사변과 그 다음에 단발령에 반발한 양반 유학자들 그리고 농민들이 함께 의로운 병사를 일으켜서 일본에 항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을미의병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부인이 죽임을 당했지요. 그 사람의 이름은 고종. 자, 고종은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엄청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그 밥을 뭐 이렇게 박스는 아니고 상자에 여러 번 이렇게 열쇠로 잠근 상자 안에 밥을 넣어서, 그래서 함부로 독을 타거나 일본이 독을 타거나 꼼수를 부리지 못하게 그렇게 했다고 하지요. 자기의 사랑하는 부인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겁을 느낀 나머지 어디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러시아 공사관입니다. 여기에도 나왔다시피 친러 정책을 펼쳤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 자기의 처소를 옮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을미개혁은 중단되게 되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미사변 이후 고종은 왕궁에 갇혀 있다시피 하였습니다. 갈수록 커지는 일본의 간섭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이 왕궁을 벗어나고자 하였지만 계속 실패하였지요. 이후 고종이 친러 세력의 도움을 받아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서 러시아 장교 4명과 그 다음 병사 100여 명을 서울에 주둔시키며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지금 이렇게 다른 나라 공사관으로 도망갔다는 거, 왠지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슬픔의 역사가 계속됐을 것이다 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왕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럼 그 나라를 누가 지켜줄까요? 당연히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를 호구로 알고 이제 더 우리나라를 쥐락펴락 할 것입니다. 그래서 1894년 일본을 중심으로 한 갑오개혁과 1895년부터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 우리의 국모라고 하긴 그렇지만 왕비가 죽는 사건, 그리고 또 강제로 일어난 을미개혁에 또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간 고종까지 우리나라의 슬픔의 역사가 보입니다. 자, 갑오개혁도 받고 을미개혁도 지금 받습니다. 자, 이런 개혁들은 일본의 간섭으로 군사제도 개혁에 소홀하였고 백성들,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토지제도 개혁이 제외됐다는 것은 아주 큰 한계점으로 여기십니다. 그런데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이때 요구했던 그런 일부 내용들, 예를 들면 신분제 폐지나 재정의 일원화 뭐 이런 것들이 조금은 반영이 되었고 근대적인 문물이 받아들여졌다는 그런 의의는 있습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